남의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또한 자기 부인과 주변 사람들이 대치 중이던 남부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 때도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 비난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였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했을지 모르니까요. 링컨에게 비난할 만한 상황이 드물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링컨이야말로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무척 많이 부닥쳤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1863년 7월 1일 시작한 게티즈버그 전투는 3일간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7월 4일 밤 남부군의 리 장군은 그 지역에 폭풍우가 몰려오자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잔병이나 다름없는 군대를 이끌고 포토맥 강에 이르렀다. 그는 불어난 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앞에 두고 뒤로는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북부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리 장군은 도관에 든 쥐의 형세였다. 달아날 길이 없었다. 링컨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때야말로 리 장군을 사로잡음으로써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였다. 링컨은 희망에 부풀어 미드 장군에게 작전 회의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링컨은 자신의 명령을 전문으로 전송하고 나서 즉각적인 전투 개시를 요구하는 특사까지 파견했다. 그럼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자신에게 내려온 명령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그는 작전 회의를 소집하지 말라는 링컨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망설였다. 그는 시간을 끌었다. 이런저런 핑계를 전문으로 전송했다.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것이다. 결국 강물은 줄어들었고 리 장군은 병력과 함께 포토맥 강을 건너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링컨은 격노하여 마침 곁에 있던 아들 로버트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소리질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 잡아놓았는데 손만 뻗으면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정작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다니. 그 상황이라면 어떤 장군을 갖다 놓아도 리 장군을 이겼을 것 아닌가? 내가 거기 있었어도 리 장군을 혼내줄 수 있었을 거야. 극심한 실망으로 마음이 쓰라린 링컨은 책상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썼다. 편지를 읽기 전에 이 시기에 링컨은 언사에 극도로 조심스러웠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링컨이 1863년에 쓴 이 편지는 사실 매우 엄중한 질책에 해당했다. 친애하는 미드 장군, 이번에 리 장군을 놓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장군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군은 궁지에 몰려 있었고 최근 승리한 기세를 몰아 조금만 더 밀어붙였다면 이번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지난 4일 밤 아군에게 유리한 전투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 건너 저편에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보유한 병력의 3분의 2밖에 활용하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장군이 효율적으로 부대를 통솔할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장군은 천지의료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받는 심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서 미드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가? 미드 장군은 그 편지를 보지 못했다. 링컨이 편지를 붙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편지는 링컨 사후 그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건 추측에 불과하지만 링컨은 이 편지를 쓴 뒤 창밖을 한번 내다본 다음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만, 이렇게 서두르는 게 잘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군. 여기 조용한 백악관에 편히 앉아서 미두 장군에게 공격 명령이나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만일 게티즈버그에 있었다면, 그래서 지난주에 미드 장군이 겪은 것처럼 피를 철철 흘리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듣고 전사자들의 참상을 직접 보았다면 어쩌면 나도 쉽게 공격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더구나 미드 장군처럼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더욱 그랬겠지.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 이 편지를 붙이고 나면 내 속이야 다소 후련해지겠지만 미드 장군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오히려 나를 비난할지도 모르지. 장군이 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면 향후 사령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장군이 퇴역하는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르겠군. 이런 생각으로 링컨은 이미 얘기한 대로 결국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쓰라린 경험을 통해 신랄한 질책이나 비난이 대부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도 루즈벨트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시절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의자를 뒤로 기대고 벽에 걸린 링컨 대통령의 커다란 초상화를 보면서 이렇게 묻곤 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앞으로 누군가를 심하게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지갑을 열고 링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5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자. 이 상황에서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라. 좋은 생각이다. 나도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개선하는 게 어떤가?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지가 맞는 일이다. 또한 훨씬 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브라우닝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완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쩌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끝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연말 연휴를 푹 쉬고 나서 새해에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신을 완성한 다음의 일이다.